열심히 모은 당신의 1억 원이 사실은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구매력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돈의 그릇이 깨져버렸다는 아주 명확하고 섬뜩한 경고음입니다. 환율 1600원 시대, 누군가는 이걸 일시적 현상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끔찍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돈의 가치가 어제와 똑같을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대비 없이 이 파도를 맞는다면 10년 뒤 당신의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멍난 배에서 탈출해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필수 생존 도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 없이는 당신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자, 상상해볼까요? 당신의 자산이 새어나가는 저수지라면 당신은 계속 물만 붓고 계실 건가요? 지금부터 그 구멍을 막는 방법, 그리고 튼튼한 방수 갑옷을 입는 법을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 1600원, 이게 과연 일시적인 스파이크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이 잘 되어 다시 환율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2024년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해외 공장에 재투자하죠. 낙수 효과는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다. 즉,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길 자체가 끊겨버린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원화만 들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수입 물가를 볼까요? 아이폰, 커피, 휘발유, 모든 것이 오릅니다. 당신의 월급만 빼고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덮칩니다. 쓰나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도가 아닙니다.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통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려간 가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셀코리아는 이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가치가 떨어진 원화와 그 원화를 들고 불안해하는 우리들 뿐입니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은 안전할까요? 원화로 표시된 자산인데 말이죠. 환율이 1600원이 되면 달러 기준으로 당신의 집값은 30% 폭락한 셈입니다. 외국인 눈에는 헐값인 거죠. 이게 바로 자산의 착시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는 녹아내리는 현상, 마치 얼음 위의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은 이미 뜨거워졌는데 뛰쳐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미국 금리가 높아서일까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생산성 저하, 혁신 부재, 악재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의 통화는 매력이 없습니다. 투자가 줄고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죠. 이 구조적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환율 1600원은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믿었던 원화라는 방패가 사실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불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새어나가는 저수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수 갑옷들 입고 더 큰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수 갑옷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 자산과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왜 달러일까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 종착지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원화만 고집하는 건 마치 비가 새는 집에 살면서 우산을 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고집일 뿐이죠. 많은 분들이 환전 수수료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20% 오를 때 수수료 1%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또 뭘까요? 내 노동의 가치를 원화가 아닌 달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당신의 기술이 세계에서 통한다면 당신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해지입니다. 반대로 국내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직업은 어떨까요? 원화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이 구조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우리만 과거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부나 기업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방패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역설이 풀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국가는 가난해져도 개인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수 갑옷들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수지가 말라가도 내 물통은 채워야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징후는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장률 저하, 인구 감소. 하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엔화 가치는 요동쳤지만 해외 자산을 가진 일본인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며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반면 국내 예금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로금리와 디플레이션 속에서 자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한 투자자로 거듭날 것인가? 이 문제의 시작점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라는 낡은 프레임에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구조는 그대로죠. 중국의 추격,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경제가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통화 가치의 하락 추세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야 했을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입니다. 우리의 바구니는 너무나도 원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전부 원화 기반이죠.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통화 위기를 겪은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후회한 것이 바로 외화 자산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위기 때마다 자산을 2배, 3배로 불린 사람들은 미리 달러를 확보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구명정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대만은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탄탄하고 개인들의 해외 투자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작은 내수 시장에 갇혀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결국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자산의 국적을 다양화하라. 대한민국 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바로 분산과 해지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수업료를 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한 개인이 되어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2가지 해결책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수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메모할 준비하세요. 이 내용은 당신의 10년 뒤 통장 장호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개인이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최선의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 바로 달러 기반 자산입니다. 현찰 달러를 장롱에 넣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 ETF나 S&P 500 같은 달러 연동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최소 30%까지 채우는 전략입니다. 왜 30%일까요?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이 30%의 달러 자산이 전체 자산의 하락분을 상쇄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환 쿠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내 자산은 푹신한 쿠션 위에 떨어지는 셈이죠. 2번째 필수 아이템, 글로벌 소득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어책입니다. 유튜브, 해외 주식 배당, 글로벌 프리랜싱, 원화가 아닌 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하나라도 만드세요. 환율이 오르면 남들은 울지만 달러 소득이 있는 당신은 오히려 월급이 오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수 갑옷입니다. 3번째, 부채 관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화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금리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많다면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3가지를 실행한다면 환율 1600원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남들과 다른 포지션에 서는 거죠. 트레이드오프도 있습니다. 당장 소비를 줄여야 하고 환전 비용도 듭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비용입니다.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내 자산의 달러 비중을 확인해보세요. 0%라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환전한 100달러가 10년 뒤 당신을 구하는 씨앗이 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산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내 부를 지키는 힘 말이죠. 이 과정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유난 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웃는 사람은 저수지에 구멍을 막고 방수 갑옷을 입은 당신일 테니까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새어나가는 저수지를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환율 1600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실이죠. 개인의 힘으로 환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의 위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세요. 그것이 자본주의 생존의 제1법칙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달러 자산과 글로벌 경쟁력,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방심한 자에게는 위기를 줍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았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0%의 시야를 가진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든든한 방수 갑옷을 입는 그날까지 시장의 신호를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책은 예고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해지는 건 나라 탓일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아 가난해지는 건 당신의 책임입니다.